안녕하세요. 미래탐구 코어경희센터 강사 류다인입니다. 이번에는 중학도형 수능까지 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머님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도형이란 게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접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럴 때 아이들이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줘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도형을 눈에 보이게끔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 그리고 성질 등을 눈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배웁니다. 그래서 도형의 그림을 보면 그 정의와 성질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죠. 중학교에서부터는 이 도형이라는 것을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알았던 원,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평행사변형,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의나 정리, 그리고 성질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증명을 하기 시작하고, 보조선을 그어서 합동조건이라는 것도 쓰기 시작하고요. 뭔가 수식을 이용해서 자꾸 증명해내는 것들을 배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도형들을 좌표 평면 위에 놓고 방정식을 세운다거나, 혹은 그래프에 어떤 함수식을 세워서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응용된 형태의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응용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도형들의 성질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심화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쉽게 식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시면요. 2021년도 수능, 2020년도, 2018년도 수능, 제가 대표적으로 이 문제들을 가져왔지만요. 그 이전부터도 수능에서 중학도형이 나왔던 문제들은 항상 출제가 됐었어요. 특히나 이 중학도형들이 보시면 수열이라든가 함수의 극한이라든가, 혹은 기하파트의 정사형이라든가 공간도형, 이런 식으로 계속 다양한 단원들에서 접목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나오면 항상 4점짜리 혹은 어려운 3점짜리로 나오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도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별표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고등과정까지 열심히 선행도 하고 문제도 굉장히 많이 푼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이제 물어보면은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줘요. 아, 저 도형의 방정식이 너무 어려워요. 저 함수에서 응용 문제는 진짜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나 함수라던가 뭔가 특히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에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죠. 이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으로 구성된 이 파트들은요.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각의 이등분선과 내분점, 외분점을 연결을 시킨다든지, 파푸스의 중선정리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데, 이것들을 뭔가 정삼각형,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원의 성질,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든지, 뭔가 도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응용할 수 있게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특히 함수 같은 경우도요. 2차 함수, 그냥 있어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2차 함수 문제 이제 조금 풀라치면 정사각형, 원, 삼각형, 직선, 이런 것들과 결합돼서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냥 함수 자체를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 근데 저도 식 써서 풀고 하면은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쌤은 항상 쌤이랑 풀 때는 되게 쉽게 잘 풀리는데 저 혼자 풀면 이상하게 안 풀려요. 선생님은 되게 쉽게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풀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도형 문제에서도 특히 보조선 긋는 거. 선생님은 그렇게 긋는 거 선생님이니까 아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내겠다. 전 그냥 외울게요.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시험 봐야 하니까 저는 그냥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런 일이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아이들은 분명히 다 배웠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풀이 때 끌어내지를 못하는 걸까요? 이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한테 도형이라는 거는요, 사실 이렇게 입체 도형, 즉, 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큐브라던가, 그리고 뭔가 끼워 맞추기 놀이, 그리고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내각이학 증명할 때 이렇게 색종이를 실제로 찢어가지고 증명을 해보거든요. 일직선상에 놓는 거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손으로 만지는 촉각이라든지 그 눈으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보는 시각적인 것들, 그리고 직접 막 그려보는 것들. 굉장히 좀 재밌는 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도형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감각으로 배우는 되게 재밌는 수학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다르죠.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지고 뭐 이렇게 찢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려본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이들이 배우는 공부법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 도형의 단원에 대해서 정의와 성질 그리고 공식들을 배우고요. 선생님들이 물론 증명도 한 번씩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뭐 센이나 RPM 혹은 뭐 개념 플러스 유형, 뭐 풍산자 필수형 이런 식으로 유형 문제들을 풀면서 이 도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위주로 유형풀이 위주로 배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센 C단계, 뭐 일품, 최고 득점, 블랙 라벨 A급 이런 식으로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사실상 어머님들께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센 B단계 정도를 푸는 친구가 센 C단계, 일품, 뭐 최고득점 이렇게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고난도 문제를 풀어낼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배운 내용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을 정도로 심화 문제는 대부분 다 별표예요. 처음 다룬 친구들은. 저는 여기서부터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사실 방정식이라든가 그 이외 대수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B단계에서 풀었을 때 B단계의 유형풀이가 어느 정도 되면 센 뭐 C단계라든가 일품의 고난도 문제라든가 뭐 블랙라벨 스텝 2라든가 아이들이 조금 대수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형풀이를 완벽하게 해내고 나면 풀어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도형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려준 것들, 정의와 성질 공식을 분명히 외웠는데도 아이들이 그 고난도 문제풀이에서 주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한테 도형이라는 게요. 아, 나는 방정식이나 차라리 뭐 연산하거나 다항식 계산이나 난 차라리 이쪽이 나은 것 같아. 도형은 너무 어려워. 외울 것도 많은데 그거 외워봐야 내가 고난도 문제 푸는 것도 아니야. 그럼 고난도 문제풀이도 다 외워야 하잖아. 나 너무 어려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즉, 이 교과의 반복만으로는 스스로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순하게 유형풀이와 그리고 고난도 문제 풀이만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어머님들께서도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A급 수학이니 블랙라벨이니
심화서들 정말 많이 여러 번씩 풀렸지만 아이들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중에서 본인이 정말 기억해서 스스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동으로 너무 이렇게 체득화됐다고 하죠. 외워졌다고 하죠. 너무나 익숙해질 만큼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푸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도형 문제에서 고난도까지도 본인이 다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답은요. 정리와 성질을 직접 증명을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는 도형이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 문제만 주어져 있고 그것에 맞게끔 아이들이 스스로 도형을 그려서 푸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본인들이 그려서 풀게 되면요. 보조선 긋는 것 먼저 굉장히 익숙하게 풀게 되고요. 아이들이 그 보조선 그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 제가 긋는 이 보조선이 맞아요? 아니, 맞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일단은 해보고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자꾸 그 외우는 습관 때문에 이게 맞는 보조선인지부터 저한테 물어봐요. 일단은 해봐야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무책임해요.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끔 뭔가 증명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조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증명부터 외우게 해줘야 하거든요. 증명을 제대로 외운 다음에 그 증명 부분에서 이용되는 어떤 보조선, 사각형의 대표적인 보조선인 대각선, 삼각형에서 나오는 뭐 각의 이등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먼저 익숙하게 해준 다음에 응용 문제에서도 이러이러한 힌트가 나오니까 이 보조선을 쓰는 거는 괜찮겠지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도형을 그려서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배운 성질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복습 테스트를 본 내용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각의 이등분선도 배웠고요. 외심에 대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외심의 정의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알려주면 항상 복습 테스트를 보고 증명하는 부분을 테스트로 꼭 봅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증명을 하다 보면 본인의 논리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정삼각형 ABC의 두 변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릴 수 있게끔 문제를 변형을 해서 아이들이 그려본 다음 증명을 해보고 그리고 오른쪽 옆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용한 개념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 문제들을 완성을 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한번 저와 함께 연습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중등기하 끝내기라는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중등기하 끝내기는요, 첫 번째 파트 1은 증명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제대로 좀 증명을 해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난도 유형에 적용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1단계와 2단계는 먼저 각각의 평면도형, 1단계 평면도형 같은 경우에는 삼사각형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2단계 평면도형은 삼각형 중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이제 원이나 삼각비에 있는 증명들 이런 것들로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기하 능력 강화 문제라고 해서요. 이 A급의 A, B단계, 블랙라벨의 스텝 2, 3 정도의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명편이 다 끝나고 나면요. 실전편이라고 해서 이 심화 유형을 본인 것으로 만드는 직접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전편에서는요. 심화 유형 3분 풀이법이라고 해서 심화 유형들을 3분 안에 풀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와 관련된 예제들을 풀어보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풀이법 그대로 본인들이 풀이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더 나은 풀이를 생각해내기도 하면서 조금 더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응용 심화 문제들, A급의 A단계나 블랙라벨의 스텝 3, 뭐 이 정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증명편에서는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교재 증명을 하고요. 각 다음내 주요 성질과 정리들을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하능력 강화 문제에서도 주교재에서 증명하고 배운 도형의 원리를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보면서 관련 개념도 정리하고 도형도 조건에 맞게 그리고 서술형으로 풀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클리닉인데요. 이 수업 전후로, 전 혹은 후에 30분씩 꼭 클리닉 시간을 가져서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복습 테스트 보고 아이들이 복습 테스트 보는 동안에 숙제해온 것을 제가 개별 첨삭을 다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 배운 것들은 다음번에 숙제로 나만의 증명 노트에 본인이 증명을 해와야 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개별 첨삭도 함께 들어갑니다. 교재 구성은요. 먼저 주교재 증명집 요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교재 증명집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그 단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증명 전에 먼저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부터 저랑 같이 빈칸 채워보고 그 다음에 증명 정리하기라고 해서 실제로 앞에서 배운 정리나 정의, 성질들을 아이들이 직접 증명해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스스로 서술형으로 써야 하고요. 네, 교재에는 이 부교재는 특히 기하능력 강화 문제와 나만의 증명 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하능력 강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아이들이 주어진 것을 보고 본인이 직접 스스로 작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증명을 해내서 풀어야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어떤 조건에 어떤 증명들을 내가 이용을 했는지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풀어보는 것을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증명 노트에는요, 그날 저랑 증명집에서 했던 것들,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단원명과 페이지 번호를 쓰고 어떤 것을 내가 증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증명 또한 본인이 직접 책에 있는 거 보지 않고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증명할 수 있게끔 제가 따로 숙제로 내줄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증명이라는 것도요, 제가 아이들을 실제로 연습을 시켜보니까 처음에는 증명하는 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했던 증명들을 계속 보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풀었던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증명하는 건 되게 어색해하기도 하고 내가 서술형으로 막상 써야 될 때 선생님 제가 이거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했던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증명 노트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실제로 중학교 때 내신 대비를 하건 고등학교나 나중에 이후에도 서술형으로 뭔가 계속 쓰게 되는 순간에는 결국에 이 증명 노트가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은요. 실전편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서서 증명편까지 다 수강을 했거나 혹은 증명이라든가 정리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이제 응용 문제까지도 풀 수 있다라고 됐다면 여기선 말 그대로 실전입니다. 자, 심화 유형을 3분 안에 풀어보자라는 거를 목표로 하는 심화 유형 3분 풀이법.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저희가 주교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나만의 완성 노트가 아니라 나만의 복습 노트라고 해서요. 수업 때 선생님과 같이 풀었던 그런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고민해 보게 되고
또 이 스스로 푼 문제들도 있겠지만 도움을 받아가지고 풀었거나 내가 풀기는 풀었는데 이렇게 증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흔히들 감으로 풀었다고들 하죠. 네. 이런 문제들은 정확한 증명 과정이 반드시 정리가 된 다음에야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습 노트 다시 한번 풀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 노트는 숙제로 나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클리닉 때 그 개별 첨삭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증명편에서처럼 이 클리닉 때는 앞에 배운 내용에 가지고 복습 테스트를 보고 이런 부분으로 제가 개별 첨삭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전편의 교재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전 유형 3분풀이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각 유형의 첫 번째 문제는 예제입니다. 제가 그 예제마다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간략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힌트들을 가지고 저랑 수업 시간 때 예제 하나씩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 유형들, 옆에 있는 유형들 보시면 이 예제에서 썼던 원리를 이용해서 풀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이제 A급 A단계, 그리고 블랙라벨 스텝 2, 3 중에서도 3 위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심화 유형도 정말 그 위주로 제가 구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화 유형을 각각의 다른 문제집에서 막 이렇게 어지럽게 봤다면 여기선 정말 압축해서 간략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분풀이법, 심화 유형을 3분 안에 풀어보자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목표로 잡고 풀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재는 심화의 형태를 파악할래 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교재는 마찬가지로 단원명 페이지 번호를 쓰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도형을 직접 그려보고 서술형을 다 증명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마무리로 복습 노트가 완성이 됩니다. 수업 후에는요, 이제 매번 끝날 때마다 제가 수업 리뷰와 수업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해서 제공을 해드려요. 수업 리뷰에 보시면요, 이렇게 리뷰 시트와 그리고 매번 카톡 그 오픈 채팅방에 제가 어떻게 무슨 수업을 오늘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다음 수업 때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보충을 해와야 되는지 그리고 숙제라던가 테스트 점수, 과제 완성도 이런 것들을 항상 기입해서 올려드리고요. 이 수업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날에는 제가 웬만하면 업로드를 해가지고 따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업 영상은 숙제할 때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하기 전에 한 번씩 꼭 복습으로 보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첫 번째로는 클리닉 때 보는 복습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가 있고요. 이 데일리 테스트 점수는 제가 매 회차를 끝날 때마다 아이들마다 따로따로 다 기록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반별 성적표, 전체 성적표와 비교도 한번 해보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8회차 때 A뿔 모의고사라는 거를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 A뿔 모의고사 성적과 데일리 테스트, 매번 봤던 이 성적표들을 가지고 어머님들께 상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 특강 수업이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내가 이 8회차 동안에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에 내가 여기까지 성장을 했구나. 뭔가 이 도형 수업이 끝났지만 뭔가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나 발전했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여기 도형을 이만큼 다루었으면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도형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 기하 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의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수 파트들도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어머님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중등기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잘 공부해서 고등까지도 이렇게 기억을 오래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제가 여는 이 중등기하 끝내기 수업은요, 먼저 증명편부터 해서 실전편까지 이어지는데, 대상은 증명편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먼저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적어도 기본 개념을 다 배운 다음에 센의 B단계나 C단계 정도의 응용 문제 풀이까지는 완료한 친구들이 들으면 좋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그 도형 부분을요, 제가 심화나 뭐 응용 문제, 이런 것까지 정리하려는 학생들을 위주로 이 수업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삼각형의 작도합동, 문제를 다 도형을 그려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간단한 작도가 필수적이죠. 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삼각형, 뭐 사각형, 그리고 도형의 닮음,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에 관련된 정리들. 이렇게 첫 번째 증명편에서는 다루어서 제가 함께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등기하 끝내기 증명편 2로 이어질 때는 먼저 중등기하 전 과정, 3학년 과정까지 모두 이제 응용 문제 풀이까지도 완료한 학생들, 즉 센 B단계나 C단계, 그리고 뭐 일품이나 최고 수준, 뭐 최고 득점 이런 정도까지도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중등기하 끝내기 증명편 1을 수강한 친구는 이어서 들을 수 있고요. 또 중등과정 전 과정의 도형을 심화로 한 번 더 응용 심화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려는 친구들한테도 적합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 있었던 피타고라스 정리 그 활용 파트까지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필요한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원의 성질, 그리고 원주각 활용, 삼각비와 삼각비의 활용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등기하 끝내기 실전편, 자, 앞서서 증명편까지 열심히 달렸다면 이제 실전편, 말 그대로 실전입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요.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피타고라스 원삼각비, 앞서서 배웠던 이 모든 중등 과정의 전 기하 파트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심화 유형들을 3분 안에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유형들을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다르게, 빠르고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증명편을 다 들은 친구들은 물론 수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등기하 전 과정에 응용심화 문제, 그러니까 나는 블랙라벨도 뭐 풀어봤어. A급도 A단계까지도 나는 그래도 한 번쯤은 다뤄봤어. 나 심화 문제 이제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 내 거로 좀 만들어보자. 이런 친구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은 수업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중등기하 끝내기 수업은요, 3월 6일 토요일부터 증명편 1, 2를 시작으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내용들 들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실, 여기 미래탐구 코어경시센터 전화번호 제가 아래에 적어드렸거든요. 여기로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류다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